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세를 이어간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폭락을 하고 있어서 오른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심지어 대부분의 업종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라고 하면은 이제 올해 정도라고 약간 늘려 잡아도 최근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올해부터라고 늘려 잡아도 계속 우리 시장을 주도하던 2차 전지 폭락하고 있죠. 로봇 이미 많이 빠졌죠. 뭐 AI 왕창 빠졌죠. 반도체 힘 못 쓰고 있죠. 최근에 잘 가는 듯 보였던 바이오 다시 또 빠지고 있죠. 오늘 코스피는 자동차, 코스닥은 엔터 정도가 조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게 대세인가? 어떻게 얘네들 믿고 자동차주 사봐 아니면 엔터주 사봐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업종이 원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조금 상대적으로 도드라지게 보였을 뿐입니다. 주도주가 없어요. 주도주를 찾기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 최근에 이렇게 순환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업종 오르면 내일 저 업종 오르고 하던 그 순환매를 돌리던 그 업종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 들고 있으면 되죠. 안 들고 있거나 조금만 들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일단 지금 최고로 좋은 전략은 현금을 많이 들고 있자. 원래 현금 부자인데 내가 뭐 100억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데 1조 원을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억 원이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전체 갖고 있는 돈 중에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지금은 주식의 비중을 너무 많이 늘려잡지 말고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하락장을 딛고 상승으로 흐름이 바뀔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상승 시점으로 예상되는 타이밍이 5월 첫째 주에 있을 FOMC 회의인데, 그 FOMC 회의라는 게 금리를 올릴 겁니다. 이번에도 0.25%포인트를 올리겠죠. 그리고 파월이 뭐라 할 겁니다. 약간의 매파적 발언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의외의 뭐 비둘기파적인 유화적인 어떤 발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파월의 발언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인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보는 상황인데 다만 미국이 5월에 올리고 6월에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길 때 그러면 한국은행도 아직은 완전히 끝났다고 한국은행 총재가 발언한 게 아니라 어, 약간의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겨놨지만 시장이 그걸 그대로 믿지 않고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간 건데 미국에서 만약에 파월이 비둘기가 아닌 매파가 돼서 매파적 발언을 내놨을 때 지금은 금리 인하는 뭐 추호도 뭐 생각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좀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든가 뭐 등등의 어떤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시장의 그런 뉘앙스를 주면 이 분위기가 6월까지 가는 거죠. 6월이 지나야 금리 인상이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상반기 내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리를 바로 내린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동결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갈 거고 실제 금리 인하는 내년이 되겠구나, 내년 이후가 되겠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게 될 거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자,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약간의 딜레이, 약간의 그 금리 인하기가 올해 하반기 뭐 마지막이나 아니면 일곱 번째 회의 정도에서 금리를 내릴 것이냐,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이냐, 또 내년도 1분기냐, 아니면 2분기냐, 아니면 하반기냐, 이런 그 약간씩 뒤로 늦춰지는 것들 때문에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하는 타이밍이 많이 늦어지겠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데다가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이제 바이든이 선거 이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이번 주에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인기를 얻으려면 중국 정도는 이제 가볍게 또는 뭐 좀 그 내 손 아래에 놓고 우리 이제 미국이 세계 인류 초 1등, 2등과의 격차가 큰 1등 최강국이야라는 이미지를 계속 보여줘야 하는 그런 딜레마도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으르렁 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이제 어떤 미국의 태도, 그다음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태도, 중국이 그렇다고 굴복할 수는 없을 테니 계속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또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제 큰 어떤 난관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죠. 활로를 뚫지 못하고 미국도 계속 금리를 올려. 중국도 안 좋아. 그러면 우리 증시는 뭐 혼자 잘 갈 수가 절대 없는 너무나 허약한 시장이다. 이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원인이 뭐 이거든 저거든 뭐가 됐든 간에 시장이 계속 빠지고 약세를 계속 보여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장이 오늘 빠졌네? 그러면 비중을 줄이고 내일도 빠지네? 비중을 줄이고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면 비중을 줄인 만큼 손실을 덜 보면서 동시에 현금을 많이 확보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 빠지지만 내일 잘 가겠지. 놔두고 또 내일 또 빠지면 에이 모레 잘 가겠지. 다음날 또 빠지면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미 며칠 폭락을 맞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물려버리는. 그런데 주식 시장은 계속 빠지는 이런 구간이 되면 현금도 묶이고 다음에 시장이 돌아설 때 그때 2차 전지가 갈지 반도체가 갈지 바이오가 갈지 뭐 게임이 갈지 뭐가 갈지 모르잖아요. 그때 잘 가는 애를 잡아서 이제 요 며칠 좀 빠지고 손실을 봤던 것들을 만회해야 하고 또 이제 선순환 구조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떤 특정 종목에 이제 묶여 있으면, 매여 있으면, 그러니까 물려 있으면 그러면은 현금화하지도 못했고 기회를 잡지도 못하고 내일 더 빠질지 계속 불안한 상황이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일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예를 들어서 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랬는데 오늘 100주를 물론 흐름에 따라 다를 거예요. 근데 다 털지 말고 뭐 30%를 남긴다든가, 뭐 50%를 남긴다든가, 아니면 90% 팔고 한 10%만 남긴다든가 해서 내일의 흐름을 이제 좀 지켜보는 그런 건 필요하겠죠.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실제로 지금 미국 증시가 선물 지수가 내내 빠지다가 조금 전에 한 8시 한 30분 무렵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미국 증시는 오를 가능성이 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일 우리 증시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올라갈 가능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근데 또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약간의 그 개인들이 사지 않고 있는 뭐 다른 그 업종이나 종목들을 외국인 기관이 사면서 특히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아마 올릴 수도 있는 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내일 상황을 보고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 불확실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내일 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왕창 나는 오늘 종가에 왕창 사겠어. 뭐 그래서 운 좋게 내일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일 더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오늘 같으면은 그 하루 종일 이제 반대 매매 이슈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반대 매매를 하한가 거래를 체결해서 이걸 끌려 나가게 되면 내 그 진짜 피 같은 돈을 그렇게 반대 매매 당하면서 이렇게
털리게 되면 그러면은 주식 투자의 어떤 본질, 흥미를 다 잃게 되고 현금도 다 날리게 되고 기회 못 잡게 되고 손실 확정 짓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의 위기, 약간 좀 짧게 지나가는 태풍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5월 첫째 주 FOMC가 지나고 나면 이제 왕창 뺐기 때문에. 근데 또 미국 시장 보면요. 빼지도 않았어요. 미국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간다기보다는 안 빠지고 이제 버티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과하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한국 시장만 과하게 빠진다고 뭐라고 욕하고 그러면서 버틸 게 아니라 과하게 빠지면 에이 그런 열받지만 조금 손절 뭐 20% 팔지 뭐 조금 손실 확정 짓지 뭐 이렇게 마음을 좀 푸근하게 열고 가는 거고 만약에 여유 있는 수익권이다. 그러면 조금 뭐 버텨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상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또 계좌의 어떤 상황이 어떤 구간인지는 뭐 알 수 없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 대응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무너지면 망가지고 많이 빠진다 싶으면 비중을 덜고 시장이 잘 간다 싶으면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잘 간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날 이제 일찌감치 매수를 해서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시장이 폭락한다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이렇쿵저렇쿵 잘 모르겠어도 어쨌든 빠질 때 버티지 말고 비중을 좀 줄여놓는 방식이 제일 안전하면서도 뭐 당연하면서도 그런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맞서지 말고 시장이 망가지면 나도 같이 에이 망가졌네 하고 좀 팔고 시장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오면 또 너무 급등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빨리 팔아치우지 말고 조금씩 사면서 비중을 늘려가면서 그런 게 지금은 좀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매매 절대 당하면 안 되니까 지금 신용 쓰시 마시고요. 그거는 뭐 100번을 아무리 많이 말해도 뭐 지나침이 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반대 매매 제 주변에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제가 본 것도 많이 있고 절대 지금 금물입니다. 지금 너무 위태위태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 더 밀리면 그러면 또 다른 충격들 계속 나올 테고 그러면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나락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뜻인데 물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또 기회가 많이 열리기는 합니다. 2020년에도 그랬어요. 3월에 그랬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기와 그 기회가 딱 동전 양면 같아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도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내려온 거 아닌가 싶은 종목과 업종과 지수가 계속 보여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그 메신저로 지금 진짜 살만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조금만 참읍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조금만 매수해 봤어요. 아주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매수를 해봤는데 만약에 내일 시장이 좀 괜찮다, 반전을 한다 싶으면 비중을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이 빠진 건 확실하니까. 그리고 다음 주, 내일이 이제 화요일인데 다음 주 FOMC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더 빠져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오늘은 코스피가 206종목 올랐고 699 종목이 빠졌습니다. 0.82% 하락을 했고 코스피 100이 보면은 0.69% 하락. 대형주들 흐름이 좀 더 좋았다는 뜻이고요. 코스닥은 332 종목이 오르고 1182 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56% 하락. 코스닥 150이 1.42% 빠졌으니까 대형주가 조금 더 좋았지만 뭐 큰 차이는 없었어요. 코스피는 기관이 샀고 금투가 드디어 이제 좀 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좀 단기적으로 볼 때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개인만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스닥과 S&P 500 보면은 미국 선물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지금은 조금 상승, 나스닥이 먼저 돌아섰어요. 상승세로 이따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5%가 올라서요. 1334원대까지 올라왔고 국제유가 0.65% 올라서 77달러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해외 증시의 혼조세 영향으로 약보합 출발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따른 중국 증시 부진과 원화 약세폭 확대, 전기 전자주 중심의 기관 외국은 동반 매도세가 나오며 3일 연속 하락, 이런 분석이 달렸고요. 코스닥은 IT 관련주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1%대 하락, 이런 분석이 나왔네요. 자, 코스닥은 이번 주에 미국의 PCE, GDP 등 경제지표 발표 전 경계 심리로 하락 마감, 이런 제목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장 초반부터 일부 종목들의 수급 이슈가 전체장의 하방 압력을 높이며 마이너스 1.56% 하락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운송, IT 부품 등이 하락세를 보였고 SM과 YG엔터 등의 상승 영향으로 오락문화 강세,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PC가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또 GDP,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대체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다음 주 FOMC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예상하는 아마 분석 기사들과 뭐 리포트와 이런 것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코스피는 아까 자동차가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엔터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 요즘에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눈에 많이 안 띄는데 그래도 오늘 코스피는 좀 5종목이나 올랐어요. 삼바, 현대차, 기아,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자동차 말고는 삼바하고 이제 포스코홀딩스인데 삼바는 오늘 1.5%대 오르면서 LG화학 내리고 이제 다시 그 시총 4위로 복귀를 했네요. 그리고 빠진 종목들 중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이 또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4%대, SM이 4%대, JY펜터가 0.47%, 세 종목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는 뭐 상승 반전 이런 것보다는 오늘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제 21선 정도를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도 다 21선 부근까지 밀린 상태에서 반등이 오늘 나왔고 에코프로 BM은 조금 빠졌지만 장중 흐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LNF가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고 제일 많이 빠졌죠. 천부도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운수장비 제일 좋았는데 덕양산업 10%대, 센트럴모텍 9%대, 대원강업과 서현이화 7%대 올랐고 밑에 보시면 뭐 H7만도라든가 또 SL, 또 기아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안 좋았던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서울가스하고 삼천리 오늘 한가가 나왔고 오늘 그 이른바 이제 SG증권 반대 매매에 포함됐던 8종목 중에 2종목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코스닥은 기타 제조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노바텍 6%대, 어반리튬이 2%대 올랐고 빠진 업종은 운송 제일 많이 빠졌고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딱 보면 선광, 한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8종목이 SG증권발 반대 매매 종목으로 포함이 됐는데 그중에 이제 선광도 포함이 돼서 이렇게 가장 많이 빠진 업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려고 하는데 유통업종도 보면은 다우데이터 오늘 하한가 나왔죠. 똑같습니다. SG증권발 반대 매매 이렇게 오늘 하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해당 업종들을 이렇게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3일제약이 제일 많이 오른 게 3%대 오른 정도고 삼바랑 유유제약 1우가 1%대 올랐고요. 하락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제약이 마이너스 4%대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PCL과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가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앱클론이 마이너스 11%대, 지노믹틀이 마이너스 9%대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348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제 더 빠지기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의 파라다이스와 서진 시스템 두 종목이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코스피는 포스코 퓨처엠,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CJ, 현대모비스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바이오니아, 성일하이텍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동원산업이 전체 거래 대금의 52.74%가 공매도였다는 뜻이고요. 휠라홀딩스, S1, SK스퀘어, 한세실업 순이었습니다. 코스닥은 TCK, 안랩, 우리기술투자, 시젠, HLB 생명과학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SG증권발 매물 폭탄에 무더기 하한가, 내막은 이렇게 기사 제목이 달렸고, 프랑스계 증권사인데 SG증권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전 거래일까지 신고가를 경신하던 기업들이 일제히 하한가로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대 매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사모펀드가 시세 조종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나와서 지금 뭐 조사를 하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네요. 이게 원인이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중요한 거는 오늘 같은 날은 이거를 알 수 없었죠. 이거를 뭐 방법이 이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뭐 어느 정도 물량이냐에 따라서 뭐 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상 못한 하한가가 나왔을 때 그냥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내일 또 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구나 하는 거를, 오늘 흐름을 본 다음에, 내일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갖고 있겠지만, 또는 더 공격적으로 더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지만, 오늘 흐름을 보면, 하한가 나온 이후에 이게 그대로 뭐 오르락 내리락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하한가에 묶여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한가에 만약에 매매를 못했다면 매도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물량이 안 나오면 매수하겠다는 새가 안 나오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반대 매매 때문에 애꿎은 다른 또 투자자들한테까지 굉장히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데이터 뭐 몇 종목만 보여드리면 다우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SG증권이 매도 상위에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하림지주도 매도 상위, 키움증권 다음으로 이제 SG증권이 많았고요. 또 서울가스 역시 SG증권이 제일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매도 물량이. 그래서 그냥 뭐 하한가로 그냥 직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최근에 올해 1월 1일부터 4월 24일까지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어떻게 매매가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코스피는 외국인만 사고 있어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는 뜻이고, 최근 한 달 사이에도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이제 올라왔는데, 외국인만 산 게 아니라 기관들 중에서도요, 연기금하고 기타 금융 투시는 사고 있잖아요. 금투가 많이 팔고 있는데, 코스닥을 보면은 개인만 엄청 사고 있고, 외국인과 특히 기관이 엄청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도의 또 중심에는 사모펀드와 기타 법인이 쫙 많이 팔고 있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지금 올해 들어서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좀 특이한데, 하지만 개인들의 매수가 또 그 일부 대형주들, 급등주들에 이제 몰려 있기도 했고, 그래서 개인들 뭐 사실 수익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 증시라고 보는데, 미국 증시 최근 흐름 보면 다우존스도 보시면 지금 안 빠져요. 11선 부근에서 계속 아래꼬리에서 쭉 올려서 11선 부근까지 올리고 이틀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 밤에 이제 다우지수가 지금 긴 매물대, 지금 짙은 초록색, 긴 매물대, 이 짙은 초록색이 지금 현재 주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매물대가 길다는 건 그만큼 지지도 저항도 크게 세게 받고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더 빠지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잘 안 빠지고 있고, 그럼 여기서
한국 증시가 엄청 미리 빠졌는데 미국 증시는 잘 버텨주고 있고 만약에 오늘 밤 또 미국 증시가 잘 간다면 미국은 잘 가고 우리는 못 가는 디커플링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미국 증시가 흐름이 지금 약간 이제 고꾸라질랑 말랑 아래 꼬리 달고 밑으로 쭉 빠졌다가 쭉 올리고 좀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흐름이 조금 상승 쪽으로 돌아서면 우리 증시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 보고요. 나스닥도 그냥 횡보하는 거지 뭐 여기서 더 빠지진 않고 있고 역시 가장 긴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S&P 500도 역시 마찬가지 매물대가 길게 펼쳐 제일 긴 건 아니네요. 저 밑에 있는데 긴 매물대를 사이에 두고 지금 더 빠지지는 않은 상태에서 빨간색 11선 부분에 계속 이제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 펼쳐지고 있어서 절대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상승 추세가 꺾인 것도 아니거든요. 미국 증시는. 그래서 이 우리 증시가 조금 과하게 빠진 거 맞다. 너무 많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이든 5월 첫째 주에 FOMC 회의 이후에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증시에도 크게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크게 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2차 전지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 삼성전자 보면은 오늘도 외국인이 누적 353만 주 혼자 샀어요. 그러니까 8만 8천 주를 오늘도 더하는 상황이 펼쳐지면서 누적으로 353만 주를 삼성전자를 사고 있다. 외국인만 사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500원이 빠졌지만 뭐 크게 빠지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크게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 6만 5천 원대 이 구간을 역시 미국에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돌아서고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쪽으로 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하나 보면은 주가는 최근에 한 4일 4일이라고 하지 말고 4월 11일 이후에 거의 열흘 정도 61만 원 찍고 열흘 정도 사이에 한 10% 정도가 빠졌네요. 그렇죠? 최근에 외국인이 3일 연속 사고 있는데 기관이 매도를 계속 늘리고 있고 공교롭게도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딱 4일 전부터 투신도 마찬가지네요. 4일 전부터 팔고 있다.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지금 좀 하락세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삼성 SDI는 외국인이 4일 연속 팔았고 개인이 이틀 매수. 오늘 기관이 살짝 매수를 거들긴 했지만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거세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역시 76만 원대에서 72만 원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한 7% 정도, 6, 7% 정도가 빠졌습니다. 4일 만에.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다. 지금까지 보신 세 종목 중에 포스코 퓨처엠 수급이 외국인 딱 이틀 매수를 하니까 좋은데 기관이 지금 7일째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과 사모펀드, 투신 보험들이 계속 팔고 있다. 근데 외국인과 금융투자가 동시에 사고 있어서 이제 곧 상승세로 반전하면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가 괜찮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샀죠. 오늘 주가는 1,500원 빠졌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계속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팔 때 왕창 팔아가지고 지금 최근 한 달 누적 순매수가 29만 주 매도 우위로 돼 있는데 매도할 때는 5만 주, 4만 주씩 팔고 살 때는 2만 주, 3만 주씩 사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에코프로는 좀 다르죠. 개인만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는 일단 24,000원을 올려놨어요. 금투, 연기금, 외국인 계속 다 팔고 있는 상황. 그래서 완전히 상승세로 바뀌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LNF, 최근에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에도 외국인이 샀고요. 20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외국인이 23만 주 넘게 덜면서, 누적 순매수가 18만 주 매도 우위가 됐지만, 외국인들이. 근데 최근에 매수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기관이 많이 팔아가지고 주가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주 수요일 날 33만 원대 찍었다가 28만 원대로 좀 빠졌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기관이 4일 연속 사주고 있고, 그런데 주가는 좀 하락을 한 상태. 오늘 주가 빠진 것은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도를 조금 늘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투신도 좀 팔고, 개인도 좀 팔고, 기관만 매수를 했습니다만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4월 13일 날 7만 7천 원대 찍고 나서 6만 8천 원대까지 거의 1만 원이 빠져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위메이드는 개인만 5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은 6일 연속 매도, 기관은 4일 연속 매도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500원 올려놨는데 이따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 모양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시간에 보면은 삼성전자 0.15% 100원이 빠진 65,100원, LG에너지솔루션 0.35% 2,000원이 빠진 56만 4천원, 삼성 SDI 0.14% 1,000원이 빠진 72만 5천원, 포스코퓨처엠 0.41% 1,500원이 빠진 36만 2천원, 에코프로 BM 0.55% 1,500원이 빠진 26만 9,500원, 에코프로 0.67% 4,000원이 빠진 59만 4천원, LNF 0.87% 2,500원이 빠진 28만 4,500원, 셀트리온 0.12% 200원 빠진 16만 6,300원, 헬스케어 0.15% 100원 빠진 6만 8,500원, 위메이드 0.97% 500원이 빠진 5만 800원. 이렇게 시간에가 많이 빠진 이유는 미국 선물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시간에 마감하고도 한참 지나서 지금 상승 방향으로 좀 돌려놨으니까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삼성전자는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21선 부근에서 아래꼬리 끝이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왔고, 여기는 연결해 보면 매물대 지지 라인하고도 일치하더라. 그래서 주가가 빠지면 64,600원 부근에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도 금요일 저가와 오늘 저가 사이에 이제 딱 그 선이 금요일 저가 오늘 저가 딱 저가 부분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더 금요일과 오늘의 저가 밑으로 더 빼지는 않고 있더라. 근데 주가가 약간 더 하락을 한다면 지금 매물대 하단 자리가 지금 선 그어놓은 자리까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 부분에 이제 초록색 60일선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60일선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이 60일선 부분에서 지지 라인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삼성 SDI는 지금 오늘 아래꼬리 끝, 그러니까 오늘의 최저점 자리가 가장 긴 매물대를 보여주고 있고, 이 매물대 자리가 72만 원 정도인 걸로 봐서는 오늘의 저점 자리가 아마도 이 삼성 SDI의 저점 지지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지난달에 거의 3주 정도를 횡보하던 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더 빼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이 라인이 무너지면 그러면 당연히 비중을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그거는 저 아래쪽에 회색 선 121선 70만 원 정도까지 추가로 밀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시면 11선 부근에서 오늘 저점이 딱 만났죠. 그러니까 더 안 빼고 11선 부근까지만 빼는 거예요. 많이 빠졌지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것에 비하면 지금 4%씩 빠져도 지금 저점은 11선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역시 11선에서 더 밀리면 그 밑에 이제 노란색 21선 부근까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하게 11선을 하향 이탈할 경우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자, 오늘 오른 이유는 21선, 노란색 21선에서 이제 딱 지지받고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21선에서 기계적인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도 비슷합니다. 21선 부근에서 양봉이 딱 나오면서, 그리고 매물대하고도 뭐 비슷한데 이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더 빼지 않고 21선 지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구나. 이건 뭐냐면요, 아직도 최근에 한 2주 바짝 좀 눌리고 있지만 상승 추세가 아직도 꺾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21선을 강하게 하향 이탈하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는데 이 두 종목 아직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반면에 LNF는 추세 완전히 꺾였습니다. 지금 이 LNF의 21선 밑으로 다 빠졌고요.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 하단이 27만 한 7천원, 8천원 정도, 지금 구간에서 한 9천원, 만원 정도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지면 추가 하락하게 되면 1차로 27만 8천원 정도, 2차로 26만 2천원 정도 자리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주가들이 이 2차전지 주가가 다 같이 상승 반전한다고 그러면 또 과하게 빠졌기 때문에 먼저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 미국 증시 그리고 내일 아침에 우리 증시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241선을 살짝 하향 이탈했지만 그 바로 아래쪽에 또 121선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21선이 연달아 붙어 있어서 주가가 크게 빠지기는 어려운 구간이에요. 다만 241선 지지를 오늘 받지 못했기 때문에 121선 정도 121선과 21선이 만나는 지점 부근까지는 추가로 밀렸다가 반등할 가능성 이런 걸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지지 라인이 없어요. 밑에 매물대 연결해 보면은 6만 한 7천원대, 6만 8천원 정도가 바닥 아닐까 싶은데 만약에 이 지지 라인, 이 라인을 지지선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더 밀린다면 그 아래쪽에 21선 있는 데까지 6만 한 7천원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까, 추가로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위메이드는 이 초록색 61선을 밑으로 더 빼지 않고 있어요. 이게 3월에도 그랬고 이달 중순에도 그랬고 계속 61선을 바닥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반등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고 지금도 61선 부근에서 십자선 패턴의 캔들, 십자선 모양의 캔들이 나와서 이제 상승 반전, 이 반전의 모양인데 양봉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61선을 바닥으로 해서 반등하지 않을까. 금리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게임 업종도 상당히 괜찮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위메이드의 61선 부근은 저점일 수 있겠다. 그러면은 조금씩 비중을 실어가는 것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비중을 좀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 방에 왕창 사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이라면 61선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할 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결국은 위메이드는 241선, 분홍색 241선이거든요. 241선에 계속 눌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41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잘하면 이거는 좋은 자리에서 이제 1분기 실적이랑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 또 그 최종 보고서를 보고 이제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겠지만 1분기 보고서를 보고, 그런데 241선을 이제 돌파하게 되면은 저 위쪽에 있는 481선 부근을 향해서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봤는데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코스피도 지금 노란색 21선에 오늘 지지, 그러니까 더 많이 빠져서 뭐 2,500 뭐 5포인트 이렇게 이 구간 정도의 이제 매물대 하단이 있으니까요. 많이 빠져도 2,500포인트 밑으로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21선을 깼을 때 조금 우려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코스피도 지금 지난달 이후에 쭉 이어지고 있던 상승 추세가 21선 부근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상승으로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 추세가 일시적으로 눌리고 꺾이고 있지만 이건 일시적 조정으로 볼 수도 있고, 이 21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가면 이제 추세가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완전히 꺾였죠. 코스닥은 뭐 노란색 21선 지난주 금요일에도 깨고 내려왔고 오늘도 더 추가로 하락을 했고, 근데 매물대를 보면은 이제 855포인트 이 부근이 매물대 아래쪽에 매물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자리인데 이걸 깨면은 그 아래쪽에 이제 매물대가 하나 더 내려오죠. 그러면은 830포인트대까지 좀 추가로 밀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내일 오늘 시간에 왕창 빠지고 그래서 시초가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데, 반면에 미국의 나스닥이 좋아지면 그러면
어, 2차 전지라든가 이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바로 그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내일 아침, 오늘 밤 미국 증시 흐름 되게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내일 우리 증시의 어떤 반발 매수 이런 것들이 저점에서 반발 매수 같은 게 코스닥 중심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간의 상황을 보면 이제 하락 종목들만 좀 보여드리면 코스피 쭉 보시면 뭐 코스모 신소재, 고려아연, 삼성 SDI, 우선주, 금양,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경동인베스트, 코스모 화학,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등등 쭉 지금 다 2차 전지들이 가득하죠. 코스닥 보겠습니다. 천보, 에코프로, LNF, 성일하이텍, 윤성F, 그러니까 이게 뭐 에코프로 BM도 보이고 이게 지금 2차 전지들과 리튬과 이런 종목들로 코스피, 코스닥이 다 채워져 있어요. 이 시간외 거래의 그러니까 하락 종목들이. 그래서 내일 시초가와 오전장의 흐름이 2차 전지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미국 증시의 흐름과 내일 아침 상황을 봤을 때 조금 이제는 오늘 수급이 이제 외국인 수급들 들어오고 했던 종목들 위주로 조금 반등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미국 증시의 흐름이 중요하죠. 그럼 지금 이제 미국 증시가 아직 1시간도 더 넘게 남아 있는데요. 개장까지. 지금 보면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33, S&P 500이 마이너스 3.25, 나스닥이 마이너스 2.5였는데 이게 좀 1시간쯤 전 상황인데 지금 다시 또 하락세로 바뀌었네요. 선물지수가. 미국 선물지수가 다우가 마이너스 43, S&P 500이 마이너스 4.5, 나스닥이 마이너스 13. 한 30분 전쯤에 나스닥이 오르고 있었거든요. 상승으로 전환해서 다시 하락 전환을 해서 지금은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고 있네요. 조금씩 변동을 좀 볼까요? 지금은 다우도 마이너스 43, 나스닥 마이너스 14.5, 조금씩,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네요. 그렇다면은 또 미국 증시 흐름이, 초반 흐름도 안 좋고, 그러면 장중에 좀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좀 불안하네요. 또 나스닥 마이너스 15, 뭐 조금씩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면 내일 우리 증시의 아침에 동시호가 상황도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계속 흔들린다면 비중을 줄이는 수밖에 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조금 뭐 매수를 했던 많이 매수했던 비중을 다시 줄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흐름이 바뀐다면 그때 매수해도 충분하거든요. 아직은 뭐 섣부르게 비중을 확대할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뭐 이렇게 항상 계속 안 좋은 말씀, 경계하는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하지만 지금 참고 비중을 줄이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서 현금 비중을 많이 늘려놓으시는 분들일수록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좋은 종목들이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막 눈에 들어올 때 그때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쥐게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